여기 우주왕 복선 헤르메스를 타고 화성 탐사에 나선 6명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 거리는 약 5,600만 킬로미터. 비행 시간만 8개월이 넘습니다. 아시달리아 평원에서 탐사 활동을 하던 대원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모래 폭풍을 만나 긴급 귀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와트니는 우주선으로 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홀로 화성에 남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는 지구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오래전 남겨진 무인 탐사선 패스파인더를 찾게 되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사와의 교신에 극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보낸 메시지를 지구에서 보려면 무려 30분이나 걸립니다. 그와의 메시지를 더 빨리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 마크 와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초광대역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대역폭을 크게 넓히면 대용량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 100대가 1차선 도로를 달릴 때보다 4차선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더욱 빠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차세대 통신인 5G 또한 바로 이 초광대역 주파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G 시대였는데 이제는 4G LTE를 지나 LTE가 상용화됐습니다. 시장은 벌써 차세대 통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2020년에 열릴 5G입니다. 그동안 통신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5G란 과연 무엇일까요? 1세대 이동통신 주인공은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카폰. 한 대 가격이 400여만 원으로 폰이 승용차보다도 비싸 귀족폰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자동차 밖으로 나온 휴대전화는 벽돌을 연상시킬 만큼 컸습니다. 소련 전 대통령인 고르바초프가 사용하는 모습에 인기를 끌기도 했죠. 2세대 통신의 특징은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이로써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와 같은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졌습니다. 1세대 이동통신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특정 사람들을 위한 음성 이동통신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2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1세대에 비해서 그 단말기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서비스였고요. 스마트폰 세상이 오게 된 것이 바로 3G, 3세대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연 대표적인 제품이죠. 3세대 이동통신에 오면서 가장 좋아졌던 거는 물론 음성,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상통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고 아주 좀 약하지만 그래도 데이터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그 3세대 통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가 가능하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즐기기엔 좀 느려서 속이 터졌는데요. 4세대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은 물론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용 콘텐츠의 질과 양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4G만으로도 통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충분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왜 4G에서 5G로 발전하려는 걸까요? Individual person, something that 5G will enable, which is not really possible with current day 4G, is, for example, a seamless virtual reality. That if you want to have a virtual reality discussion with somebody, so you actually really feel like you are there, you need huge bandwidth, so very lot of data, and also you need very low delay. 일례로 기어 VR의 360도 입체 영상을 만들려면 모두 17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전방향에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입체적인 공간 안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3D 입체 영상을 만들려면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카메라 17대분의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차이만 17배에 달하게 되죠. 더 선명한 품질을 원한다면 용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때문에 이 엄청난 용량을 끊김없이 받기 위해선 아주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5세대 이동통신인 5G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2015년 6월 발표된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이면 스마트폰 가입 건수는 61억 건으로 전 세계 인구의 70%에 도달합니다. 또한 광고나 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의 확대로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은 연간 55%씩 성장해 2020년까지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6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We're looking for very high throughput. So now, if you're on let's say you're in a train or you're at your school, you want to download a movie or you want to download something that has a lot of data, it takes a long time. What we're looking at going into 5G will be that you'll be able to download very large amounts of data in a very short time. That's the effect it will have on consumers. 5G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4세대 롱텀 에볼루션보다 무선 인터넷 속도는 100배 이상 빠르고 용량은 100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를지 예를 들어볼까요?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다고 할 때 3G에선 7분 24초, 4G LTE 어드밴스드는 43초가 걸리지만 5G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만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사물 인터넷도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P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이를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들 간에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5G 시대가 펼쳐질 2020년에는 세계 500억 개의 단말기가 연결될 전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커튼이 열리고 TV를 통해 교통 상황을 체크합니다. 씻으면서 거울을 통해 날씨와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원격 주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비가 오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레이더가 전방 물체를 감지해줍니다. 바닷속 잠수부와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바닷속 생물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샘플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360도 VR 영상으로 바닷속을 구경하기도 하죠. 학교 체육관에서 커다란 고래를 홀로그램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쇼핑센터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의상을 골라주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도 있죠. And then, as I say, I think it goes beyond that into a whole range of potential services, some of which we just won't be able to imagine, but whether that's around medical or transport or home automation, and the way in which lots and lots of devices that were previously unconnected will be connected and controlled by our mobile handset.
5G 핵심 기술에 대해 아직까진 국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5G 기술 표준화의 백가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이곳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5G 시스템의 평가와 규격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에도 5G 주파수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 5G 표준화 규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1865년에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세계 전파통신회의는 ITU 회의체 중 하나인데요. 전파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국제조약을 맺는 회의로 매 4년마다 개최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4주 동안 열린 2015년 세계 전파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191개 나라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 쓰일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800MHz에서 2.6GHz 사이 대역이 통신용으로 이용됐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24.25GHz부터 86GHz 대역 내에서 5G 주파수를 확보하자는 의제를 협의하에 채택했습니다. 이걸 비행기에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비행기가 예전에는 소형 비행기였을 적에는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고 처음에는 뭐 100명 수준의 사람들이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 400명, 600명이 타고 다니는 대형 비행기가 고도 10km 상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20기가나 30기가 또는 60기가로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그 안에 실어서 더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ITU는 5G 주파수를 4년간 연구해 2019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2020년 말까지 표준화 기술 규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통신 표준을 정해야 할까요? 어떠한 이유로 200여 국의 대표가 모여야 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通信なので必ず情報を伝える人と受ける人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その時にきちんと情報を伝える人と受ける人が話をするためのルール作り、これを行う場が ITU 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5G は国際的にも使えるような移動通信システムです。ですので国境を越えて使えるということに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のために世界できちんと調和の取れた周波数、これをまず初めに議論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そのためこういった190カ国以上が集まって議論をするということに大変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국제 표준이 정해지면 각 국가의 통신 사업자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각 국가들은 표준화 작업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또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표준화에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표준 기술을 주도하게 되면 특허료 수입이 꾸준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망 구축과 운용에서도 유리하고 관련 기술 부가 서비스 개발도 쉬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무성 주도 아래 오늘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의 5G 전략에서 주목할 것은 기술적 접근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5G에 대한 서비스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5G를 도입해 그동안 침체돼 있던 내수 제조업과 중소기업들을 부활시켜 다시 한번 제조강국 일본의 영광을 재현시키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학계, 총무성 등 43개사 1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5G 모바일 추진 포럼을 운영합니다. 중국 정부는 5G 시대 선점을 위해 민관 합동조직인 IMT 2020 추진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업정부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차이나 모바일, 화웨이 등 민간기업과 학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3, 4세대 이동통신 표준 선정 작업 때만 해도 기술력 부족으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오면서
5G 표준 선정 작업만큼은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Currently, China still is a developing country. In this case, we need to speed up our progress of industry. Now, information technology or information area give people, especially give developing country, a special opportunity. 5G support information. Information combined with manufacture and different industry will help every kind of industry develop much faster than traditional way. So in Chinese situation, 5G is especially important. 5G에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중국. 5G 표준을 중국이 주도하면 향후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좌우할 핵심 기초 기술을 중국이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도 5G 선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5G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다소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즉,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5G 서비스를 먼저 개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셈인데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2016년에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도 2020년 이전에 5G 기술을 시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세대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아날로그 통신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에겐 카폰이나 벽돌폰으로 더 유명하죠. 이세 주로 상용화됐던 기술 표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NMT인데요. 이곳 스웨덴을 포함해 북유럽 5나라인 노르딕 국가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은 일찍이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무선통신 기술이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3G 이후 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명성과 노하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 스웨덴 왕리 공과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5G 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G is both technologies, and but it's also system architecture. It is in many cases we have the technologies. It's a matter of combining them in an efficient way, and so I think the key challenge for us is to combine them in such a way that it becomes affordable, it becomes energy efficient. Because most of the technical solutions that we discuss now. 우리 정부 또한 과감한 투자로 5G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20년까지 세계 단말 시장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 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6,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5G 생태계 환경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기술 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약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민간 분야에서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한 10배가량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980년도 이동통신 후진국에서 CDMA 상용화 또 LTE 어드밴스드 상용화를 통해서 이동통신 강국으로 거듭났는데 5G에서도 세계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최강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이를 토대로 좋은 서비스와 좋은 그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술 표준이 2020년 말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년이나 먼저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는 셈인데요.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면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통신 공식 파트너인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의 성공적 시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또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인텔 등 IT 업계의 글로벌 강자들과 손잡고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2017년부터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5G 혁신센터는 이제 5G 시대에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그다음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기술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플레이어라도 같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의 역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각국은 5G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준비와 함께 장비 업체와도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kind of equipment that your personal device actually communicate, the kind of equipment that is on the other side of the link. So, and it's kind of a lot of radio equipment, things that, but I mean essentially the thing that the device communicate directly, but also a lot of other equipment that is further back in the network that ensures that you can move around with your device, that ensures that you have a secure connection.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equipment that the end user does not see. 이들 장비 업체는 5세대 이동통신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세계 네트워크 장비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세계 무선 트래픽의 40%가 에릭슨의 통신 장비를 통해 전송됩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 장비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릭슨 또한 5G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연구 개발은 물론 여러 산업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다양한 혜택과 가치가 창출되는 네트워크 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삼고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o if I cover this now, you can see that it goes down a little bit. This goes down a little bit because I cover it. We are engaging a lot with the new industries that we see. So we are engaging with the sort of ca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we are engaging with agriculture industries. We are engaging with mining industries and bicycle industries, just for us to understand the new requirements that those industries have, so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set the right standards for them to be able to utilize our system and our networks. Then it's not just about doing standards, it's also a lot by doing products or early commercial testing systems like we're doing with our test beds in order to convince these industries that our technology.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모빌리티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파수와 고성능 구현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ICT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에릭슨은 매년 2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변화를 겪은 노키아도 다음 걸음을 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하며 통신기기 시장에서 열세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현재는 네트워크 시장의 3대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알카텔루슨트를 인수하면서 일약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른 겁니다. The big difference is that in the future it's not just people connected to the internet, but it's everything, all the machines, all the objects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en everything also embedded with intelligence.
so that we can really program everything. And I don't mean you need to write code, but make everything help the people, program in that sense. So that's where we are focusing, that we are looking at all the technologies we need so that we can serve best this future programmable world where all the people and all the things will be connected.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are doing this deal with Alcatel-Lucent also, that we have all the assets, all the capabilities that are needed to build this future. 1에서 4세대까지의 통신 기술은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같은 기계를 인간과 좀 더 빠르게 연결하는 데 주로 쓰였다면 5G 세상에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될 겁니다. 아직 5G 시대가 가져올 변화상을 미리 다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대용량 데이터 통신 시대가 가져올 초연결성이 개인 삶뿐 아니라 도시와 공장 관리, 재난 대응, 학교 교육 같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 간 경계를 없애는 신산업혁명이 펼쳐질 겁니다. 5G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고 생각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갖출 겁니다. 그리고 5G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IT 강국의 위상을 독보적으로 구축하고 후방 산업에도 영향을 끼쳐 경제에 활력을 줄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5G 시대가 기대됩니다.